9번 그림은 그린란드 빙하 코어를 분석하여 얻은 과거 17,000년 동안의 연평균 기온과 연간 적설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세로축의 온도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지요. 그리고 오른쪽 세로축은 적설량인데 연간 내리는 눈의 양을 미터의 단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연평균 기온과 연간 적설량의 변화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맞지요? 기온이 낮았을 때는 A식이 적설량도 적었고 B식이 기온이 높았을 때 적설량도 많았기 때문에 그 변화는 적설량과 연평균 기온 사이의 변화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적설량에 의한 빙하의 두께는 A시기가 B시기보다 얇다. A시기는 기온이 낮았고 적설량이 적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빙하는 해마다 내리는 눈이 쌓여가지고 얼어서 얼음으로 변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설량이 적게 되면은 그 시기에 생기는 빙하도 얇게 됩니다. A시기는 B시기보다 적설량이 적었기 때문에 B시기보다 빙하의 두께, 생성되는 빙하의 두께 얇았을 것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평균 해수면은 A시기가 B시기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A시기는 기온이 낮았지요. 기온이 낮으면은 해수는 아무래도 팽창을 덜하게 됩니다. 열팽창을 덜하게 되지요. 그리고 적설량도 적었기 때문에 바다로 유입되는 담수의 유입량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B시기는 기온이 높았지요. 그래서 해수의 열팽창이 많이 이루어졌을 테고 또 적설량도 많았기 때문에 바다로 강물의 유입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은 A시기가 B시기보다 높다가 아니고 낮다지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10번 그림은 약 400년 동안 관측한 태양 흑점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600년부터 2000년까지 400년 동안에 관측한 흑점수의 변화인데 A시기는 흑점수가 아주 적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B시기는 A시기보다 흑점수가 많았던 시기지요. 흑점수가 많을수록 태양활동은 활발해가지고 지구에 도달된 에너지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활동은 B시기에 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시기와 B시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태양활동은 A가 B보다 활발하다. 틀렸지요. B시기가 흑점수가 많기 때문에 B시기에 태양활동이 활발했을 것입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태양활동만을 고려할 때 지구의 평균 기온은 A가 B보다 높을 것이다. 틀렸지요. 태양활동이 활발하면 지구에 도달되는 태양복수 에너지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A시기 흑점수가 적었던 A시기는 태양활동이 B시기보다 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A가 B보다 낮았을 것이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태양활동만을 고려할 때 지구의 평균 빙하 면적은 A가 B보다 넓을 것이다. A시기는 B시기보다 흑점수가 적었기 때문에 태양활동이 B시기보다 활발하지 않아서 지구에 도달되는 에너지량이 적었기 때문에 A시기는 B시기보다 지구의 기온이 낮았을 것이기 때문에 빙하 면적만큼은 A시기가 B시기보다 넓었을 것이다. 맞았습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11번 그림 가와나는 현재와 약 13,000년 후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 지역은 각각 북의 35도와 남의 35도에 위치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림에서 보면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하고 13,000년 후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13,000년 후에는 현재하고 자전축의 기운 방향이 반대로 변했지요. 그리고 현재는 이 자전축이 수직인 상태에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우선 가그림에서는 태양과 가까운 위치에 올 때 이때 근일점에 와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추게 되지요. 23.5도만큼.
그래서 북반구는 겨울이 되고 남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원일점, 이때는 태양과 가장 멀리 있는데 이때 원일점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태양빛은 북반구 쪽 위에 올라와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13,000년 후에는 자전축의 기운 방향이 현재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근일점에 와 있을 때는 태양이 북반구 쪽에 올라와서 비춰서 북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반구는 겨울이 되지요. 그리고 여기는 태양과 거리가 가장 먼 원일점인데 이때 태양빛은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는 겨울이 되고 남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자, 기억.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 주기는 26,000년이다. 지구의 세차 운동은 지구의 자전축이 마치 원뿔을 그리면서 천구의 북극에서 내려다봤을 때 시계 방향, 지구에서 올려다봤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뿔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인데 문제에서 보면은 13,000년 후에 기운 방향이 정반대가 되었지요. 13,000년 후에는 기운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2배, 26,000년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한 바퀴를 돌게 돼서 다시 원래의 기운 방향처럼 되겠지요. 그래서 세차 운동의 주기는 26,000년이 됩니다. 13,000년 동안에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180도, 현재와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360도 바뀌는 데는 이거의 2배가 되지요. 그래서 세차 운동의 주기는 26,000년이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A에서 여름철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는 가일대가 나일대보다 높다. 현재는 A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A에서 여름철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가 원일점에 와야 되죠. A는 북반구에 위치한 지점이기 때문에 A에서 여름철이 되기 위해서는 원일점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A 북반구에 위치한 A에 여름이 되기 위해서는 근일점에 오게 되면 되지요. 그러니까 가하고 나의 차이점은 현재 가에서는 A에 여름이 되기 위해서는 원일점에 와야 되고 13,000년 후 나에서는 근일점에 와야 되는 거 그 차이가 있는데 문제에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전축이 수직 상태에서 23.5도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운 각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구가 태양과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한낮에 여름철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여름철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정남측에 올 때의 고도이기 때문에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이 각은 이 기운 각도 수직 상태에서 23.5도 기울어지느냐 아니면은 더 많이 기울어지느냐 더 적게 기울어지느냐와 관계가 있지 경사 방향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 같이 여름철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태양이 북반구 쪽으로 23.5도 위에 올라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름철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는 기온 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란선이 지구의 현재 공전 궤도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현재 태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전축이 이렇게 되면은 이 공전 궤도면과 수직인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파란선처럼 지구 자전축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은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상태가 되는데 현재 이 수직인 상태에서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지요. 그래서 빨간 선이 현재의 지구 자전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의 지구 자전축이고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자전축과 수직으로 빨간 선, 이 선이 바로 현재 적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A 지점은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A의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지표면이 지금 이런 상태, 전면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있죠. 이것을 그대로 확대시킨 것이 지평선이 됩니다. 이 녹색 선이 지평선이 됩니다.
일단은 요 관측자가 서 있는 A 지점의 위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위도라는 것은 현재 적도로부터 이 관측자까지 재는 각을 위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위도를 파이라고 했습니다. 중위도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평선하고 현재 적도가 이루는 각은 90도 빼기 파이가 되지요. 왜냐하면 관측자를 수직으로 지나는 선하고 이 지평선은 90도가 되기 때문에 위도를 파이라고 했을 때 현재 적도하고 지평선 이루는 각은 90도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 태양, 요때 태양은 이 관측자를 기준해 가지고 위쪽은 북쪽 하늘이 되지요. 여기가 북극이 되기 때문에 관측자 중심에서 위쪽은 북극 하늘, 그 다음에 관측자 중심에서 아래쪽은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지금 현재 정남쪽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때가 하지지요. 여기 23.5, 요 이루는 각이 23.5도이기 때문에 하지 때 태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지평선에서부터 태양까지 재는 각도, 요게 바로 정남쪽에 왔을 때의 한낮의 고도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의 고도입니다. 남정고도라고 하지요. 요각. 그래서 요각은 90도 마이너스 파이, 요 밑에 있는 각에다가 태양이 여름철 하지 때 올라오는 각도, 현재 적도보다 올라오는 각도 23.5도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때 태양의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 정남쪽에 왔을 때의 고도, 남중고도는 90도 마이너스 파이, 요각에다가 플러스 23.5도를 더하면 됩니다. 이것이 여름철에 한낮에 태양의 최대 고도를 구하는 식이 되는데, 문제에서 요 23.5도, 요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지요. 근일점에 오든 원일점에 오든. 그래서 태양의 한낮에 여름철 하지 때 태양의 최대 고도 또한 변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요 각도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각 24.5도 기울어지거나 21.5도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 고도도 달라지겠지요. 21.5도만큼 기울어지면은 한낮에 태양의 여름철 최대 고도는 작아질 테고, 그 다음에 24.5도만큼 더 기울어지게 되면은 여기다가 24.5도를 더해서 여름철 하지 때 한낮의 최대 고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각도 23.5도는 변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구가 근일점에 와서 여름이 되든 북반구 여름이 되든, 지구가 원일점에 와서 북반구 여름이 되든, 한낮의 최대 여름철 하지 때 최대 남중고도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을 때나 나일 때 여름철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는 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 때를 예를 들었는데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을 때가 나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남반구에 위치한 지점이지요. 남반구의 경우는 근일점에 있을 때 여름철이 됩니다. 현재는 가까운 여름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남반구, 겨울철은 원일점에 와 있을 때 남반구가 이제 겨울철이 되는데 이때 먼 겨울이 되지요. 그래서 겨울에는 기온이 아주 낮게 됩니다. 현재는 여름철은 근일점에 와 있어 기온이 높게 되고, 겨울철은 멀리 있는 위치에 와서 아주 낮게 돼 가지고 현재는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아주 크게 되지요. 그런데 13,000년 후가 되면은 남반구의 경우 근일점에 와 있을 때 남반구는 이때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 되지요. 그런데 가까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춥진 않습니다. 그런데 원일점에 와 있을 때 남반구 이때가 이제 여름이 되는데 거리가 먼 여름이 되지요. 그래서 무덥긴 무덥지만 거리가 먼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무덥진 않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13,000년 후가 되면은 남반구의 경우는 여름철은 더 시원한 여름철이 되고, 이때가 여름철인데 여름철은 더 남반구의 경우 여름철은 더 시원한 여름이 되고, 겨울철은 가까운 곳에서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더 따뜻한 겨울이 되기 때문에 13,000년 후에는 남반구의 경우 기온의 연교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B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을 때가 나일 때보다 크다. 맞지요? 가을 때 현재가 더 큽니다. 이것은 맞았습니다.
12번 그림 가완하는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는 지구 자전축이 수직 상태에서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지구 자전축이 21.5도만 기울게 돼 가지고 현재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커질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더 작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3.5도만큼 지구 자전축이 기울게 되면은 지구 적도면도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23.5도라는 각을 이루게 되지요. 이때가 근일점인데 이때 태양은 남반구 쪽으로 지구 적도보다 남반구 쪽으로 23.5도 내려가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는 겨울철이 됩니다. 겨울철. 그리고 지구가 공전운동을 해서 원일점, 태양과 거리가 가장 먼 원일점에 오게 되면은 이때도 지구 공전 궤도면과 지구 적도면은 23.5도를 이루게 돼 가지고 태양은 이번에는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서 비추게 되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의 경우는 여름철이 됩니다. 그런데 미래 지구 자전축이 21.5도만 기울게 되었을 때는 이때 똑같이 가그림과 마찬가지로 근일점에 와 있을 때는 겨울철이 되는데 21.5도만 내려가지요. 그래서 과거의 경우보다 현재의 경우보다 겨울철은 따뜻해집니다. 21.5도만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겨울철은 전부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공전운동해서 원일점에 오게 되면 이때도 현재의 원일점과 마찬가지로 태양은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서 올라와서 비추게 되는데 21.5도만 올라오게 되지요. 현재보다 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덜 무더운 여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덜 더운 여름철이 되고 겨울철은 덜 추운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교차는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에서 관측자가 지금 중위도에 위치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 자전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구 적도는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북반구 중위도 사람이 되는 거 맞습니다. 이 사람 머리 위를 천정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지표면을 확대시킨 것을 지평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재는 여름철에 지구 적도보다 23.5도 위에 올라와서 태양이 돌기 때문에 이게 지구 적도인데 이 적도보다 이루는 요각이 23.5도라는 겁니다. 이 적도보다 23.5도 위에 올라와서 태양이 하루 동안 이렇게 돌게 되지요. 현재는. 그런데 미래가 되면은 이보다 21.5도만 올라오게 됩니다. 이 지구 적도보다 21.5도만 올라와서 돌기 때문에 낮의 길이도 짧아지고 정남쪽에 올 때 고도 최대 남중고도 하루중 최대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남중고도도 더 작아지지요. 낮의 길이도 짧아지고 남중고도 하루중 최대 고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철에 기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현재 태양이 지구 적도보다 23.5도 밑으로 내려와서 비춘다고 그랬죠. 현재는. 그래서 이 각도 지구 적도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각이 겨울철에 23.5도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21.5도만 내려온다고 그랬죠. 21.5도. 그래서 지구 적도보다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21.5도만 내려오기 때문에 겨울철은 하루중 최대 고도 남중고도도 높아지지요. 그리고 일직권도 현재의 일직권보다 좀 위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낮의 길이도 좀 더 길어집니다. 겨울철은 낮의 길이도 길어지고 또 정남쪽에 왔을 때의 최대 고도 남중고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은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현재 일직권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돌기 때문에 여름철은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철은 현재 일주권보다 미래에는 좀 더 위에 올라가서 돌기 때문에 낮의 길이도 길어지고 남중고도도 더 높아져서 따뜻한 겨울철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교차 작아지게 되지요. 현재 연교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주권의 차이가 나는데 미래에는 일주권의 차이가 요 정도 높낮이 차이가 줄어들지요. 그래서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 맞습니다.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여름철 평균 일사량 증가한다. 여름철은 현재 일주권보다 21.5도만 이루게 되면은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사량 하루 동안에 지구가 받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량 중위도에서 감소하지요. 낮의 길이도 짧아지고 남중고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태양이 일사량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답니다. 감소한답니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작아지면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철 태양의 고도, 최대 고도도 낮아지고 낮의 길이도 더 짧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름철 평균 일사량은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겨울철 낮의 평균 길이가 길어진다. 이건 맞았지요. 미래에는 현재의 겨울철 일주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태양이 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낮의 길이도 길어지고 또 최대 남중고도도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작아지면은 북반구 중위도에서 겨울철 태양의 최대 고도도 높아지고 낮의 길이도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기역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맞았습니다. 13번 그림은 약 40만 년 동안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축에 시간이 나왔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과거가 됩니다. 40만 년 이전. 오른쪽 0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지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를 해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이산화탄소 농도만을 고려할 때 과거 약 40만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낮았을 것이다. 과거 40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증가했던 시기도 있었고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하면 훨씬 낮았지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던 과거 40만 년 동안의 지구의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낮았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과거 40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대기에서 흡수되는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량, 이것이 바로 온실 효과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단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해서 지표면으로 되돌려 주는데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역 시기는 높았고 니은 시기는 낮았기 때문에 기역 시기의 온실 효과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대기에서 흡수하는 지표 복사 에너지량 역시 많았겠지요.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화석연료 소비량 증가 때문이다.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는 적어도 10만 년 전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류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던 시기가 아니죠.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은데 그 이유를 화석연료 소비량 증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4번 그림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단위로 했을 때 지구의 에너지 출입을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지표면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이다.
ABC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기억 A 더하기 B는 C이다. A하고 C는 지표면이 흡수하는 에너지량이지요. A는 45입니다. 태양에서 지구에 입사되는 복사에너지를 100단위로 했을 때 반사되는 양, 구름하고 지표면에서 위에서 반사되는 양이 30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치가 안 나왔는데 요거는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량 25입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양은 45지요. A의 수치는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C는 온실 효과로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양인데 88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 45 더하기 88은 지구가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과 같아야 되죠. 요 B가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B는 133, 그 다음에 A는 45, 그 다음에 C는 88이 돼가지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A 더하기 C가 B와 같아야 됩니다. A 더하기 C가 B와 같아야 되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최대 복사에너지의 파장은 A가 가장 짧다. A는 지표면이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량인데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아주 높죠. 한 6000K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흡수되는 에너지량 중에서 가시광선이 가장 많습니다. 이 플랑크 곡선이 있는데 지구라든가 태양이 우주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파장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전 파장에 걸쳐서 방출된 에너지량이 많고 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6000K 정도 되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면은 온도가 매우 낮지요. 태양보다. 그래서 요건 한 300K 정도 됩니다. 지구 이거 평균 온도가 300K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훨씬 더 파장이 긴 쪽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니은 최대 복사에너지의 파장은 A가 가장 짧다. 맞았지요. B하고 C는 지표면이라든가 대기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량인데 주로 적외선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A보다는 훨씬 더 파장이 긴 쪽에서 나타납니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파장이 훨씬 긴 적외선에서 방출하기 때문에 A 최대 복사에너지의 파장은 A가 가장 짧지요.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V 복사에너지량은 빙하기가 현재보다 작았을 것이다. B는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인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낮을수록 그 양이 적어지지요. 그래서 빙하기 때는 현재보다 작았을 것이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맞았습니다. 15번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최근 그린란드 빙하와 남극 대륙 빙하가 많이 녹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북극해 빙하 역시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다. 그림을 보면은 1979년에 빙하 영역은 굉장히 범위가 넓었는데 현재 빙하 영역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평균 해수면의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기억 그린란드 빙하와 남극 빙하가 니은 북극해 빙하보다 크다. 이 북극해 빙하는 바다에 떠 있는 빙하이기 때문에 이미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녹을지라도 해수면을 상승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미 바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그린란드 빙하와 남극 대륙 빙하가 녹으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해수면을 높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녹으면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 여름철에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량이 증가한다.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은 극지방의 지표면의 반사율이 감소하고 흡수율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북반구 여름철에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량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그 다음에 북극해의 표층 해수의 평균 밀도는 현재보다 1979년에 더 크다. 표층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커지지요. 또 염분은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1979년은 현재보다 지구 온난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표층 수온도 현재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층 수온이 낮았기 때문에 해수의 결빙이 현재보다 많이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또한 염분도 현재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수온이 낮았고 염분은 현재보다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표층 해수의 밀도는 1979년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16번 그림은 1968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은 증가 추세이다. 그래프의 추세순을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196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졌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수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그랬는데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열팽창을 하게 되어서 부피가 증가하지요. 그래서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점점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디귿 우리나라의 온대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온대지방에서 자랄 수 있는 과일 재배지는 좀 더 기온이 낮은 북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지요.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